유화 위에 성경을 필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해온 김준형 작가가 12월 세계 3대 아트 페어에 출품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치유 사역 행태를 벌인 박혁 씨가 최근 하늘의 DNA를 담았다는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뉴욕 프라미스 교회가 2주간 과테말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구 선교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성 정체성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이 내년부터 발효돼 논란이 거셉니다. 교회 구조 안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유화로 그린 작품 위에 성경 말씀을 적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김준형 서양화가인데요. 지난 10년간 50여 점의 작품을 완성한 김 작가가 올해 12월에 열리는 세계 3대 아트 페어에 참가합니다. 작품 다랑아리로 유명한 최영욱 작가도 이 아트 페어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현대미술 행사인 컨텍스트 아트 마이애미, 업계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진 예술가 성장과 중견 예술가 육성에 중점을 둔 아트 페어로 예술가와 관람객 간 경계를 허문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에는 한국과 영국,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 21개국 76개 화랑에서 참여합니다. 이 아트 페어 출품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이가 있습니다. 유화 위에 성경 필사하는 작가로 잘 알려진 김준형 서양화가입니다. 마이애미 아트 페어에 총 4점의 작품을 출품하는 김 작가. 그는 현재 막바지 작업에 한창입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폭풍 속의 주님을 오마주한 그림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특수 건조를 거쳐 성경 필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믿음이 없다. 그래서 바다야 잠잠하라.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작업 그거를 이미지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4대 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김 작가의 작업 방식은 섬세하면서도 끈질깁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한 달, 그림을 말리는데 보름 이상이 걸립니다. 종이가 다 마르고 필사할 준비가 되면 한 글자 한 글자 성경 말씀을 옮겨 적습니다. 시기를 나눠 성경을 필사하면 잉크 번짐과 글자 두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한 번에 계속 써내려갑니다. 또 그림의 크기와 성경 구절의 글자 수도 들어맞아야 하는 만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고된 작업이지만 마다하지 않습니다.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되고 계속 웬만하면 거의 그 한두 번의 철자 실수가 있긴 하지만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시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옮겨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집중해서 진짜 그 작업할 때만큼은 다 완전 온전히 집중해서 쓰는 편이에요. 지난 10여 년 약 25번에 걸쳐 크고 작은 해외 전시전에 참가했던 김 작가. 올해 초 마이애미 아트 페어 개최 소식을 접한 후 그는 그간의 작품 활동 이력을 주최 측에 보냈습니다. 여태껏 그가 참가했던 해외 전시전 중 명성이나 규모 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전시전입니다. 출품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달 중순 아트페어 참가를 확정짓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김 작가. 예술 활동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말처럼 평소 그의 작품을 접한 관람객들은 반응부터 남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요. 놀라시면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참에 교회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쓰는 이 과정 자체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게 믿지 않는 분들도 저는 전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 작가가 작품 활동을 그만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는 올해 12월 열리는 미국 마이애미 아트 페어에서도 자신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던 유튜버 박혁 씨 관련 보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치유 사역 행태를 벌인 박혁 씨가 최근 하늘의 DNA를 담았다는 티셔츠를 창조했다고 주장해 교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With this special oil that I use, I ordain him as the pastor Lo ordeno como pastor in the name of Jesus en Christ. el nombre de Jesús. 지난해 6월 정규 신학 교육 과정도 밟지 않았지만 목사를 안수하는 영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유튜버 박혁 씨. 동영상 속 그의 사역 활동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양상과는 확연히 달라 교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최근 한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 하늘의 DNA를 담은 티셔츠를 창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늘의 가치가 담긴 옷을 저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입기를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근데 하늘의 가치, 어떤 DNA와 그런 것들이 담긴 옷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직접 다 창조를 한 거예요. 타락한 패션 시장을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패션 회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는 박 씨. 취재진은 해당 티셔츠를 주문해봤습니다. 면 소재의 티셔츠 가격은 한 장당 무려 13만 원. 티셔츠가 고가인 이유로 하늘의 가치를 담았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가격이 이제 티셔츠 한 장당 13만 원이 나왔는데, 저도 이 가격이 나오고 나서 저도 좀 놀랐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원단을 하늘의 가치를 담았으니까 퀄리티도 하늘의 수준 정도로 만들어야지, 고퀄이어야지 이게 메시지하고 뭐가 맞잖아요. 하늘의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그 가치가 어떻게 티셔츠에 담길 수 있는 건지, 제품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업체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그의 발언에 미혹되지 말라며 경고했습니다. 자극적이고 뭔가 도전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데 아마 그걸 이용하는 것 같고,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하늘의 가치를 담는 옷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그걸 이용해서 비즈니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이상한 거짓 기적과 표적 같은 걸 보고 따르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건지, 티셔츠 만들어서 장사하려고 하는 이런 걸 믿고 그걸 안 산다고 하는 건 이단에 빠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호명이나간 얘기에 조심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신비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박 씨의 활동이 이단들의 활동 양상과 비슷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전문가들. 화려한 언행과 볼거리에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조기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 어린이 선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온 뉴욕 프라미스 교회가 남아메리카 과테말라 아이들을 위한 축구 선교를 개최했습니다. 현지 어린이들과 함께 땀 흘리며 하나가 된 성도들은 과테말라의 부흥을 꿈꾸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구티비 뉴욕 본부 김은교 PD가 뉴욕 프라미스 교회와 동행하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뉴욕 프라미스 교회는 지난 7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에 걸쳐 과테말라에서 축구 선교를 개최하며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축구 선교는 과테말라 시티를 포함한 4개 도시에서 한국과 미국 등 다국적 선수들로 구성된 프라미스 축구팀과 과테말라 프로축구팀 간의 친선 경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장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마련한 간식과 예수님의 생애를 알기 쉽게 표현한 만화 성경 등으로 만든 선물 꾸러미가 나누어졌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스티커를 붙여주며 경기장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Y pues hoy el día de hoy estamos celebrando acá todos juntos, ¿verdad? Porque aquí se encuentra la presencia de él. 프라미스 교회 청소년 캠프팀도 참여하여 난타, K-팝, 기독교 연극 등의 식전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축구 선교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 과테말라 땅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기쁩니다. 이번 과테말라에 뿌려진 주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인해 과테말라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과테말라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내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 법안이 발효돼 논란이 거셉니다.
법안은 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성 정체성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된 것은 미국 전역에서 처음 있는 일로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 단체 등이 주정부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미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위한 소송단체 자유정의센터는 미성년자 아이들은 운전이나 투표, 치료 여부에 대한 선택권도 없을 만큼 어리다며 성 정체성과 같이 삶을 바꿀 만큼 중요한 사안을 아이들끼리 선택하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인단체 TV넥스트도 학부모의 권리를 빼앗으면서 학생의 안전을 위함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도 반발에 동참하며 캘리포니아주를 기반으로 한 스페이스 X 등을 텍사스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목회자 성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 도입 여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은 안전한 교회라고 인증하는 형태로서라도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독법률가회 김승혜 변호사는 정기적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이더라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면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다며 이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에서의 업무는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목회자의 성범죄 사실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범죄 관련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참여하는 제91차 전국 여름 연찬회가 8월 5일부터 7일까지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열립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전국에서 모인 교사 3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주제특강과 심령부흥회, 선교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됩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신성권 울산지방회 회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성령의 불길이 교육 현장에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효동교회에서 제64차 생명수 성령치유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대성회에는 전북 지역 교계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 회복을 위한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효동교회 이정기 목사는 마태복음 속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며 성경의 모든 사역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복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예수님의 구속사를 강조했습니다. 구속사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을 성경 전체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해 주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우리가 환난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죠. 이 밖에도 이 목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가 어떤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인지 스스로를 성경에 비추어 봐야 한다고 신앙의 자세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주 효동교회의 성령치유 대성회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되며 넷째 주에는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민의힘 신인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4차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대표 후보 중 한동훈 후보가 32만여 표를 받아 과반 득표자로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정호 후보가 뽑혔습니다. 이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투표를 합산해 당원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8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SM 시세조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SM 엔터 주식 장내 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는 이날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推進위원장의 구속에 따른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3일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3사를 대상으로 후기 운영 실태와 소비자 인식 조사를 살펴본 결과 음식점 별점 평가가 왜곡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년 이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7.3%가 음식을 주문한 뒤 후기를 작성했지만 이들 가운데 65.2%는 리뷰 이벤트 참여를 위해 후기를 작성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리뷰 이벤트 참여자 대다수는 실제 만족도보다 높은 평점을 줬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대안으로는 음식점에 대한 만족도 지표인 재주문율 기반의 리뷰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올해 9월 수련을 재개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지만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대신 개원가와 해외 진출, 입대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까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이 13,531명 중 사직 임용 포기로 처리된 인원은 7,648명으로 이들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지만 상당수는 수련을 재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수련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탓에 전문성을 살려 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직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개원가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 연봉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적절한 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부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부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민주당을 단결시켜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델러웨어주 월밍턴의 선대본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산층 강화, 총기 규제, 낙태 권리 보장 등이 집권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에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의원은 이날 오후 현재 대의원 가운데 최소 2,668명의 지지를 얻어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1,976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글로벌 IT 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 IT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일부 해커들이 먹통이 된 시스템의 빠른 복구를 도와주겠다며 악성 파일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파일 이름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핫픽스 닷집으로 해커들이 사용자의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지난 19일 오류가 발생한 수백만 대의 컴퓨터 중 상당 부분이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현지 시간 22일 통일부와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공동 주최로 2024 북한 인권 국제대화가 열렸습니다. 통일부 북한인권 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는 가장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라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눈을 감지 말고 등을 돌리지 말고 행동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줄리 터너 북한 인권특사 등과 면담하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한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에서 홍수 피해가 반복되자 천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상원의 한 합동위원회는 이달 초 지속적인 홍수 피해 문제를 논의한 뒤 몬로비아를 대체할 새로운 수도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몬로비아를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로 약 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인구 170만여 명의 몬로비아는 라이베리아 서쪽 대서양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미국과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품의 관문이지만 인프라가 낙후되고 인구는 늘어나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4도, 광주 33도, 부산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구티비가 보도했던 자칭 치유 사역자 유튜버가 이번에는 하늘의 가치를 담은 티셔츠를 팔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4년 전 이단 만민중앙교회에서 치유의 성수라며 판매했던 무한 단물이 폐공 조치됐듯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돈벌이하는 이들의 끝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